어, 그 벌들의 종류가 한 2,000종 넘어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벌들은, 다시 말해 양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종은 4종류, 한 5종류,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을 모를 때는 굉장히 복잡한데 알면 아주 단순해요. 일단 여왕벌은 한 통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 절대 하늘에 태양이 2개가 있을 수 없고 한 마리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숫벌들은 있다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건 건달들이야. 그 숫벌들은 싸움도 못해요. 총도 없어요. 숫벌은 꽁무니에 촉도 없습니다. 쏠 줄도 몰라. 아예 총이 없어. 그냥 오직 먹고 놀아. 그리고 근육만 헬스클럽 다니면서 근육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왕이 그 허니문 여행을 간다. 나와 함께 할 자 누구누구뇨 할 때 이제 그런 냄새를 여자가요. 이 처녀왕이 페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냄새를 피우면은 그 통에 있는 숯벌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 숯벌이 다 나와. 다 알아요. 만약에 벌을 10통, 20통 이렇게 놓고 있으면 통마다 숯벌이 다 있는데 그 숯벌이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대개 그 처녀 여왕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날 잡아봐라 하고 올라가요. 그 얼마나 올라가냐? 적게 올라가는 게 100m, 많이는 200m 올라가요. 요즘 그 고감도 망원경을 가지고 허니문 여행을 가서 그 여왕벌하고 숲벌이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 이걸 다 그 촬영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여왕은 이제 그 교미하는 순간에 숯벌은 그냥 그 숯벌의 생식기가 그 숯벌 문에 떨어져 나와 버려요. 떨어져 나오고 여왕의 꽁무니에 달고 와요. 그걸 달고 이제 벌통으로 들어오면은 숯벌은 그 길로 죽고 한 번 그 교미하고 끝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생식기만 그 여왕의 꽁무니에 달고 들어오면은 그 일벌들은 우리 여왕께서 그 허니문 여행을 성공했다 이렇게 알아요. 성공했다고 알고 이제 그 여왕 을 자랑스럽게 달고 들어와서 온 동네를 이렇게 휘젓고 다닙니다.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무슨 소리를 내요. 내가 왔다. 그리고 이제 내다 그러면서 삐삐 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온 그 통 안에 아주 경사가 난 거야. 한나절쯤이나 하루쯤이나 이렇게 이제 그걸 달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일벌들이 그 뜯어버려요. 달고 다니는 것. 이거 뭐 알렸으면 되지 뭐 달고 다니냐. 그러고 이제 떼내버리면은 그 교미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숯벌이 그 정자를 여왕 몸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심었을 때 여왕 몸 안에 그 정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는 그걸 한 2년, 3년 동안에 알을 낳는데 알을 낳을 때마다 정자 그 여왕 몸 안에 있는 정자를 꺼내가지고 수정을 시켜요. 수정이 되면은 일벌이 되어 나옵니다. 수정이 안 된 걸 알을 낳으면은요, 그는 염색체가 16밖에 없는 숯벌이 돼버려요. 32개가 되면은 일벌이 되고. 그러니까 그 수정은 알이 날 때마다 수정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숯벌과 교미를 했을 때는 모든 평생 나는 알이 다 수정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어존 박사라는 분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밝혀서 확인까지 다 된 거라. 그래서 그저 숯벌 안에 있는
정자를 빼앗아서 여왕의 정자 창고에 갖고 온 것 뿐이지, 매벌 그 알을 낳을 때마다 그 꺼내가 써요. 여왕이 마음대로. 그 여왕은 알을 낳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수정된 일벌이 될 만한 수정된 알을 낳으면 일벌이 돼요. 수정 안 된 알을 낳으면요, 쑥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는데, 딸은 일벌이 돼요. 딸. 그런데 이 딸은 일벌인데 염색체가 32개가 되고, 쑥벌은 반피라, 반푼이 16개밖에 없어요. 쑥벌은 그 반쪽이라, 반쪽. 그래서 그 일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다만 여행 갈 때, 여왕 여행 갈 때 한 번, 그 여러 마리 중에 한 번, 그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야. 그래, 그런 세계가 다 밝혀졌습니다. 일벌은 왕성한 봉군에는 약 한 3만 마리에서 5만 마리, 이런 건요, 아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3만에서 5만 마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양봉이라고 하는 이 밀자를 보면요, 양봉, 밀원, 봉밀 이렇게 말하는데, 요 밀자를 잘 보면요, 요 맨 위에 요 위에 머리가 이제 집가자죠. 집가머리죠. 그 밑에 필요하다는 필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는 벌레 충자야. 집에 꼭 필요한 벌레야. 중국 사람들이 벌을 두고 집에 꼭 필요한 벌레가 벌이랑 벌. 그래, 이걸 벌밀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벌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꿀 이야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43장 11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양식 사러 애굽으로 보낼 때, 그 바로왕을 보러 갈 때, 지금 시몬이 볼모로 잡혔으니까 갈 때 꿀 조금 하고 그 유향 조금 하고 할 때 뭐 조금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면요, 유향하고 금이나 보물이나 유향이나 꿀하고 이제 그 보물 중에 보물 취급을 해요. 굉장히 귀하고 비싸고 어렵고 소중하고 이런 걸로 취급을 하는데, 그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벌이란 말은요, 그렇게 나오고, 또 꿀이란, 우리처럼 꿀을 하면 달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에 이 말을 데바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데바시라는 말인데, 데바시라는 말은 끈적하다, 의미는 그래요. 쩍쩍 붙는다, 끈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달다 이런 말보다는 끈적하고 쩍쩍 붙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들은 앞을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저 강의는 그저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도 정석을 배우려면 항상 책을 봐야 돼. 전문가가 쓴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봉 사계절 관리법하고 조도행 선생이라고, 이 양봉가가 실제로 양봉을 해가면서 연구한 실무적 서적이야. 학술적 서적보다는 아주 실무적인 서적인데, 매우 평이하고 쉽게, 전문 용어 다 빼고 아주 쉽게 썼어요. 누가 읽어도 어지간하면 그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신 양봉학인데, 최신 게 30년 전에 나왔어요. 이거는 한자로 양봉학, 김병호 외에 11명, 그러니까 12명의 양봉학을 전공한 교수들입니다. 경상대 교수, 뭐 서울대 교수, 막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요, 두 가지. 실무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것도 읽어야 되고,
학술적으로도 좀 비중이 있는 것도 읽어두는 게 좋겠다. 저는 이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양봉학도 그리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전부 한자에게다가 우리 음을 달아놓은 그런 단어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어려워서 못 볼 정도 그런 논문은 아니고 읽을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걸 다 외워가지고 다 암기해가지고 벌을 기르는 게 아니라 막힐 때는요, 찾아볼 때가 있어야 돼.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하고 실무적으로 양봉을 실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찾아볼 때는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유튜브로 찾아봐도 되는데, 근데 유튜브 같은데 고급 기술은 잘 안 나옵니다. 한두 분은요, 상당히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양봉을 40년을 했는데 지금도 전문가 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고. 40년 하고도. 한국에서는 뭐 양봉에서는 뭐 누가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뭐 돈도 많이 벌고 전문가인데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정말 자격이 있다. 저 알만큼 알아. 40년 해서 알만큼 안 거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점은 참 존경할 만하다. 아니, 누가 40년 했겠어요? 40년 해서 가르치려고 들 텐데 40년 하고도 배우러 다니는 거야. 아우,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책은 이게 알라딘에 가면 이 세 권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양봉학은 새 책은 이미 절판되기 오래됐고, 중고가요, 동작 빠르면 오늘 오후에 갖고 올 수 있어요. 알라딘이라는 인터넷 서점에 가서 양봉학 김병호 위에 11인 선진문화사 출판 그 중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000원, 15,000원, 하나는 20,000원짜리 있습니다. 새 책은 한 10,000원 할 텐데 중고가 15,000원, 20,000원이에요. 왜? 못 구하니까. 그래, 이런 거 보면요, 눈 지금 감고 빨리 구입해놔야 돼. 나 지금 못 구하고 몇 년 지나면 이거 한 권에 10만 원, 10만 원. 책이 안 나오니까요. 저는 새 책을 사는 경우는 책을 제가 지금도 1년에 아무리 못 써도 1년에 한 100권 정도 살 텐데, 100권 사면은 90권은 중고입니다. 중고 책도 없으면 이제 할 수 없이 새 걸 사야 되는데, 근데 중고가 더 비싼 수가 있어요. 중고가 더 비싼 수가 있어요. 중고는 영 헐값일 수도 있고, 희귀 보는 중고가 더 비쌉니다. 없으니까.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 그림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짜리몽탕한 이게 일벌이에요, 일벌. 그림 좀 잘못 나왔어. 어쨌든, 모든 것은 크기는 제일 작아도 모든 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가장 뛰어나요. 덩치는 제법 큰데 일 아무것도 못하는 이 논팽이가 수벌이야. 이거는요, 여왕하고 짝짓기 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짝짓기 철에는 그래도 미워도 한 번은 필요하니까 어쩌겠나 하고 다 봐줍니다. 일벌 봐주지만 그 끝나고 나면요, 천하의 천둥거립니다. 또 이 밥도 안 주려고 그래요, 일벌들이. 눈치밥을 먹다가 나중에 쫓겨나거나 아니면 또 양봉가도 또 미워합니다. 양봉하는 사람도 이거 보면요, 보는 대로 다 없애버리다. 그래도 한 번은 필요해도 또 많이 먹어도 일도 안 하면서. 그래도 여왕, 이건 정말 여왕이야. 여러분, 이 여왕은요, 한 번 교미를 해가지고 보통 3년, 평균 3년은 삽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살려두지 않습니다. 양봉가들이 그 여왕도 늙으면 산란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2년 안에 다 바꿔치웁니다. 1년 쓰고 바꿔치우는 사람도 있고, 워낙 알을 잘 낳고 일을 잘하면요, 2년까지 봐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록은요, 7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왕이.
근데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알 낳는 거 외에는 그저 질서를 잡고 벌들을 통합해요. 페르몬이라고 하는 냄새를 가지고 자기 군사를 자기 애국자로 만들어요. 자기 나라의 애국자로. 그래서 그 냄새가 풍기는 하는 모든 일벌들이 여왕을 존경하고 그 영향력이 대단해요. 더 놀라운 것은 교미한 지 3일 정도부터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하루 한 10개, 이튿날은 한 50개, 한 사흘은 한 100개, 이렇게 한 일주일 만에 완전 산란 기능이 다 발달해가지고 한 열흘부터는 하루에 1000개, 많을 때는 하루에 2000개. 가장 꿀이 많이 들어가 분위기 좋고 꽃가루도 많고 하면요, 최기록은 하루에 한 3000개를 낳습니다. 30초 안에 알 하나씩을 낳아요. 그러면 알이 약 2mm 정도 길이가 2mm 정도 되는 알을 만약에 3000개를 뭉쳐보면은 여왕 벌 몸집에 3배, 4배쯤 될 거라.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하루에 자기만한 아이를 갖다가 3개 낳아. 그 말이 돼요? 근데 씹으면 나는 하루에 3000번을 낳는데 그걸 다 뭉치면 여왕 벌 몸에 3배, 4배쯤 되는 양을 낳는데 먹는 거는 꿀이야, 꿀. 꿀을 그걸 먹고 하루에 알을 2000개, 3000개를 낳는다고 하니 그 꿀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 물질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요, 꿀의 신비를 다 모릅니다. 다는 모르는 게, 인간은 어차피 다는 몰라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어릴 때 3일 모든 벌이 알에서 나왔을 때, 알에서 딱 부화가 되면 이제 애벌레가 되는데, 애벌레에게는요, 공통이 있는데, 공통이 3일은 전부 다 왕취급을 해, 왕. 어린애인데 왕이야. 3일 동안은요, 일벌도 로얄제를 먹여요. 여왕하고 똑같이. 근데 4일째부터는 일벌들에게는 로얄젤이 없어. 그다음부터 뭘 먹냐? 꿀떡을 먹여, 꿀떡. 이 꿀떡은 뭘 하느냐? 꿀하고 꽃가루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걸 먹이는데, 로얄젤을 3일 먹으면은 일벌이 돼요. 일주일을 먹으면요, 여왕이 됩니다. 알은 똑같은 알이야. 우리가 일벌 알이, 이 소방이라는 구멍에 일벌 알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요.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뽁 떠가지고 조금 큰 땅콩 껍데기만한 그런 플라스틱 컵에다가 로얄 젤리 캡이 있어서 거기다 다 옮겨 놓으면요, 일벌들이 딱 보니까 이 구멍은 일벌들이 크는 구멍이 아니야. 여기는 처녀왕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해가지고 일벌들이 제일 혈기왕성한 젊은 벌은 하루가 1살이야. 그리고 길어봐야 일벌을 60일 살아요. 60일 정도 사는데, 겨울은 다르고, 겨울은 한 4개월 살고, 여름에, 지금 아카시아 꿀 뜰 때 이렇게 많이 바쁘게 일할 때는요, 60일에서 70일 정도 사는 게 고작인데, 18살 정도 그 안쪽, 15일, 18일 그 나이가 될 때, 15살, 18살 될 때, 그때에 일벌들 몸에서요, 로얄 젤리를 생산해요. 그걸 짜가지고 어린애를 길러요. 근데 그걸 3일 짜 먹으면 일벌이 되고, 일주일 먹으면
여왕벌인데 이 1벌은요, 여기 요쪽 요거는요 60에서 70이라 60일, 70일밖에 못 살아요. 겨울에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 여왕을 웅겨 싸고 이렇게 이제 보호만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4개월, 길면 4개월 반, 5개월도 사는데 일 열심히 할 때는 60일, 7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밖에 못 사는 그 기간인데 그렇게 죽자고 열심히 일해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왜 너 일 안 하냐 그런 거 없어. 자기만 일 열심히 할 뿐이라. 일 안 한다고 뭐 누가 채찍까지 때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왕도 누가 일 안 한다고 너와 일하느냐 이런 거 없어요. 다 자기 일 찾아서 자기 나이에 맞게 일해요. 맨 먼저 딱 제일 어디 갔어요? 제일 빨리 나오는 건요. 요거는 16일 만에 나옵니다. 아래서부터 16일이면요 여왕 처녀벌이 돼요. 그 1벌은요 21일 만에 1벌이 나옵니다. 21일 아래서부터. 요거는 24일이 걸려요. 이거는 16일 만에. 그러니까 로얄 젤리를 먹어서 빨리 어른이 되는데 딱 먹은 거 4일 더 먹은 것 때문에 수명이 딴 1벌로 60일밖에 못 사는데 이거는요 3년, 4년, 5년을 살아요. 여왕벌은. 그리고 하루에 알을 3,000개씩 낳는다. 그래서 아무 차이가 안 나고 딱 로얄 젤리를 1벌하고 똑같이 처음에 3일 똑같이 먹었고 4일부터 5일, 6일, 7일, 8일 뭐 한 4일 정도를 로얄 젤리 더 먹었는데 몸집은 이렇게 커지고 수명은 4년, 5년을 살고 알은 하루에 3,000개를 낳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직도 안 풀이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알을 물질하고 무슨 물질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로얄 젤리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로얄 젤리가요 요만큼 하면은 한 20만 원 한다고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한다면 20만 원, 30만 원 해요. 그런데 거기 얼마나 좋으냐 아무도 몰라. 여왕을 보고 단지 짐작하는 뿐이지 뭐 로얄 젤리가 뭐 어떤 면에서 얼마큼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그런 뭐 좋은 게 안 있겠나 그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 주고 사 먹는 거예요 돈을. 나는 하나 안 사 먹어요. 로얄 젤리 나도 내가 이거 맛은 봤는데 세상에 맛없습니다. 차라리 꿀이 훨씬 맛있어요. 그렇지만 로얄 젤리 안에 뭐가 있을 거다는 거야. 내 로얄 젤리 먹고 입에서 사는 건 못 봤어 아직도. 그러나 하여튼 간에 벌에게서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는데 그 제일 놀라운 게 똑같은 알인데 로얄 젤리 3일 먹은 거하고 7일 먹은 거 차이가 하나는 60일밖에 못 살고 1벌이 되고 하나는 5년, 6년, 7년까지 살면서 하루에 알을 3,000개나 낳는다. 이게 어디서 이 신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정말 지금도 신비한 거예요. 조금 볼까요? 이게 이제 여왕이 결혼했어 이제. 결혼하면요, 요 엉덩이 쪽에 이 배가 처음에 처녀 때는 요만해요. 처녀 때는 요만큼 한데 교미를 딱 하고 들어오면요, 일주일만 이만큼 커집니다. 쑥 커져요. 그리고 겨울 쪽에 이제 알을 많이 안 낳을 때는요, 이게 쭈루루 들어갑니다. 많이 줄어들어, 이만큼 줄어들어요, 또. 근데 봄철에 알을 많이 낳을 때는 이게 몸이 막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고, 막 빛이 나고, 아주 권위가 있어 보여요. 벌들의 일생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알로 존재하는 건 똑같아요. 알로서 존재하는 것은 여왕, 수펄, 1벌 다 3일. 3일이 동성이야. 그런데 로얄 젤리를 여왕은 6일, 7일을 먹고 수벌은 4일을 먹고 1벌은 3일을 먹어요. 이 차이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여왕에게는 많이 제공하죠. 그다음에 화분 꿀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분 꽃가루하고 꿀하고 반죽의 떡은 여왕은 안 먹어요. 그건 애들 먹이라고 자기는 안 먹고 수벌은 이틀 반을 먹습니다. 꿀떡을. 그
꿀떡을 먹으면요, 꿀떡 넘어간다는 거예요. 꿀마요도 맛있고 떡마요도 맛있는데 그 꿀하고 떡한테 붙어서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벌은 꿀떡을 3일 먹어요. 보육기간은요, 여왕은 뭐 보육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나오면은 바로 나오자마자 일단 가서 여왕이 그 소방이라는 방에서 뚜껑 딱 열고 뚜껑 따주는 거는 1벌에 따져요. 그 밀고 나오면 지가 밀고 나옵니다. 딱 나오면요, 맨 먼저 가서 누가 시키거나 말거나 먼저 가서 꿀 한 모금 딱 마셔요. 딱 마시고 몸 부르르 한번 떨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스트레칭을 한 후에는요, 광을 지릅니다. 내가 왔다 하고 이제 삐삐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 여왕벌이 처녀 나왔을 때는 자기 말고도요, 그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뭐 조국신당도 있고 뭐 여러 당이 있어요. 왕대가 기본으로 한 7개, 10개 있습니다. 그 여왕 후보들이 쭈르르 있는 거야. 당이 많아. 근데 일벌들이요, 그 여왕 앞으로 1번, 2번, 3번 그 한꺼번에 안 나오게 딱 차이가 최소 한 2시간, 3시간 내지는 하루 차이가 나게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시차를 두고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딱 제일 먼저 나온 게 꿀 한 모금 딱 먹고는 고함을 지르고 유실하고 다니면요, 이 일벌들이 딱 볼 때, 야, 우리나라가 5만 명이나 되는데 저 통치하겠나 저거. 글쎄, 목소리도 좀 센치 않고 폼도 좀 그렇고 연설도 좀 그렇다. 그래도 생기도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요, 일벌을 딱 보고 알아챕니다.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는 반드시 탄핵당한다. 그래가지고 일벌들이 나눠요. 나눠가지고 안에 왕 후보가 무슨 당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당을 지어가지고 딱 지키고 있어요. 가서 처녀왕이 와가지고 비켜라. 내가 처단한다 하면요, 웃기고 있네. 네까지 뭘 처단해 하고 이거 안 비켜줘요. 안 비켜주면은 여왕이 그럼 이쪽을 또 가요. 이것도 또 뭉치가 있어. 안 비켜준다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 일본들을 볼 때 일본들이 완전히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저 처녀왕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나 말겠나를 일본이 판단해요. 여왕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 판단이 확신이 안 서면요, 절대 안 풀어줍니다. 2번 이 처녀, 3번, 4번, 5번, 6번 이걸 다 일본에다 이어 싸고 있어요. 안 비켜줘요. 그러면 여왕이 할 수 없이 그럼 뭐 내가 나가야지 하면서, 자 그럼 내가 나가겠다 하고 이제 나가겠다 하면요, 그래도 따라 나갈 또 일본이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걸 보고 믿어주지 말다, 해보도 안 하고 안 되면 하면 되느냐 하고 또 우리는 믿는다 하고 또 따라 나와요. 그걸 이제 처녀 분봉이라 그러는데,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여왕이 있던 게 이제 2번 그 나올 거 아니야. 2번 나오는데 1번도 보는 거라. 그 종자가 안 좋나? 또 저런 가시나가 나와가지고 저거 속성이나 하고 또 안 믿는 게 또 안 믿으면 얘가 또 한번 돌아보다가 또 나가요. 이걸 줄분봉이라 그래. 처녀 분봉이 줄분봉 난다. 이러면 집구석이 망해요. 근데 이런 벌들이 분봉열이 심한 게 있고, 분봉열이 그러니까 엔간하면 그냥 믿어주자 막 이런 벌 종자가 있고, 분봉열이 심한 게 있어요. 잘 안 믿어. 이러면요, 그 집구석 다 망해요. 콩가루 접어야 돼가지고 한 나라가 막 그 여러 통이 되어 나가버려요. 근데 그때마다 그 지혜롭게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이런 자연 분봉이 나오기 전에 그냥 갈라버립니다. 어차피 아까서 꿀 다 떴으니까 이거 뭐 싸우게 하지 말고 그냥 일꾼 군사 두 장 붙여가지고, 원래 한 10장이 있던 걸 갖다가 2장씩 해가지고 미리 갈라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걸 인공분봉이라 그래요. 인공분봉. 그래서 갑자기 한 통이 5통, 4통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지혜롭게 잘 하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양봉 관리라는 건데, 이런 거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자연히 그걸 배워져요. 금방금방 이제 알아지는데, 맨 먼저는요, 의미가 나갑니다. 일단 의미가 나갈 때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미리 갈라버리면 돼요. 미리 갈라버리면 안 나가는데, 그걸 다 못 챙겨요. 목회자가 하는 경우는요, 참 웃기네요. 딱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뛰어서 목사님 벌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지고. 근데 다행히 우리 사택인데 쪽에 벌이 나오면요, 팡 터져 나오면요, 완전히 엑소더서야. 출애굽은 저리 가라야. 본물 터지듯이 저수지가 뻥 터진 것처럼 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나중에 그림, 이거 영상을 한번 볼 텐데, 팍 터져 나오면요, 그 벌들은요,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보통. 일생에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좋아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벌은요, 나르는 자세를 보면요, 기분 좋은가 기분 나쁜가 확연히 표가 나요. 기분 좋으면요, 머리를 듭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나르면은 기분 좋은 거야, 이렇게. 위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기분 좋다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엉덩이 쉽게 들면요, 기분 되게 나쁘다는 거야. 그때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소리도 다릅니다. 화가 났을 때, 신경이 꼰두섰을 때, 뭐, 양식 없을 때는요, 여왕이 없는데, 갔더니 슬퍼 죽겠는데, 막, 이럴 때는요, 벌이 슬퍼하는 것도 보이고, 기분 좋은 거 다 보여요. 지금 오늘 같은 날에 기분 되게 좋습니다, 벌이요. 왜? 비가 끝났어. 그래, 냄새가 벌써, 이 에스라우스 금방 찔레꽃이 많이 핀다는 거야. 냄새 벌써 다 알아요. 냄새를 어디서 가느냐? 여기서 2km 밖에 무슨 꽃이 있는 거 알아요. 압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벌이 가서 그걸 현장 답사, 냄새 맡고 안 믿습니다. 냄새만 있고 꽃은 음수고 있어 있더라 하면서 누가 가서 정찰병이 가서 정찰하고 쫓아와가지고 동료에게 알려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팔자춤이라는 벌 언어가 있어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 거리에 무슨 꽃이 있다는지 하면 바로 쫙 날아갑니다. 꽃가루도요, 어느 방향으로 꽃가루 있다고 알아가지고, 웃기는 게 벌을 여기 한 통, 여기 한 통, 여기 한 통 두면요, 이 통에 들어온 꽃가루가 거의 같은 게 들어가요. 왜? 한 곳에 가져오니까. 또 요거는요, 검은 게 많이 섞여 있어. 쪽제비쌀이나 이런 꽃가루가 그게 많이 섞여 있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중국 남부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자기들 아는 그 단골로 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꽃가루가 색깔이 다르게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제 그 일벌들이 일을 하는데 맨 어릴 때 갓난 아기도 일을 해요. 유치원생도 일을 합니다. 뭘 하느냐? 집안 청소해요. 집안 청소가 뭐냐? 자기가 방금 나온 그 소방, 요만한 육각형 구멍방에 그 안에 벽에 자기들이 지었던 꼬치가 있어요. 얄부레한 꼬치 막이 있습니다. 그걸 뜯어내야 돼, 다. 근데 다 못 뜯어내고 자꾸 이제 두꺼워지는데 할 수 있으면 그 청소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애 기르는 거 해요. 아이들에게 꿀떡 먹이는 거, 꽃가루하고 꿀하고 섞어서 꿀떡마다 먹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흘리기 영설할 때, 그 18살 될 때가 18일령쯤 될 때, 그때 제일 형식이 왕하고 이제 총각인데, 그때 뭐 하느냐? 집을 짓습니다. 빌더, 건축을 해요. 밀랍을 만들어가지고, 꿀을 먹어가지고 밀랍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밀랍을 만들어가지고, 육각형으로 탁 집었는데, 자재가 제일 작게 들고, 제일 흔들림이 없고, 공간 활용이 제일 용이한 그런 방식이 육각형 방식이에요. 그걸 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딱 집을 지어냅니다. 그 몸에서 짜내는데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제일 젊은 것들이 이제 젊고 힘 좋은 것들이 건축을 해요. 그 건축 끝나고 이제 18살, 18일령 넘어서 21년쯤 되면요, 아이고, 내 건축은 이제 못하겠다. 노가다, 이거 정말 힘든다. 그럼 가서 꿀 가져와, 꿀 빨래가 꿀 가져와. 그리고 꿀 가지러 가요. 꿀 가지러 가는데,
보통 1km 내지 2km 갑니다. 2km 어디까지, 여기서 경호관까지가 2km야. 되게 멀리 가요. 그만큼까지 가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냐면 시속 30km 가요. 25km, 30km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대체로 벌이 나가는 출동하는 그 사역 하루 횟수가 25번 정도 나가요. 우리는 그저 산에 나무를 갈 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 힘들이 죽겠다 그러는데 얘들은 하루에 25번 가요. 그러니까 60일밖에 못 사는 거라. 그리고 꿀을 해오면은 자기 몸무게 절반 정도 꿀을 담아옵니다. 자기 몸무게 절반 정도 꿀주머니 안에 꿀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꽃을 몇 송이 더듬어야 되느냐? 8,000송이의 꽃을 더듬어야 꿀주머니에 꿀 하나가 차요. 그걸 짊어지고, 그래, 어느 정도, 우리 같으면요, 내가 만약에 체중이 80kg다. 그러면 40kg짜리 시멘트 한 방울 들고 날아오는 거야. 여러분, 시멘트 한 번 들면요, 50m 가기 힘듭니다. 근데 일벌들은 자기 몸무게 절반쯤 되는 꿀을 주머니에 넣고 날아오는데, 집 가까이까지 날개짓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오면요, 무거워가지고, 아카시아 꿀이 막 쏟아들 때는요, 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벌집 바로 거기 봐요. 가벼울 때는요, 이봐요. 저쯤에 자기 좌표가 있어요. 햇빛하고 시간 각도를 맞춰가지고 좌표가 딱 설정되면 거기까지 와가지고 벌집 구멍 요만큼 열리거든요. 요만큼 2cm, 3cm. 거기에 총알처럼 뿅 들어가요.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냥 바로 뿅 들어갑니다. 그런데 꿀을 잔뜩 짊어지면 무거워가지고요. 뿅이 어딨어? 와서 막 이 앞에 이까지 가다 보면 툭 떨어져요. 그냥 마당에 무거워가지고 툭 떨어져가지고 숨이 적합해가지고 배가 쿨쿨하고 막 숨을요. 벌은 코가 없어요. 코가 없고 옆구리로 숨을 쉽니다. 옆구리. 이리 숨을 쉬는데 이게 불렁불렁 하다가 한참 숨 고르게 해가지고 거의 불불 기다시피 해가지고 입구에 들어가면요. 막 반에서 그래 얼마나 수고 많았냐 땀난다. 그리고 막 닦아주고 막 핥아주고 그리고 꿀대로 서로 마주보고 빨아요. 내가 받아 재줄게 그러면서 그 받아 재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가져온 그 벌이 자기가 집 갖다 넣기도 하지만은 받아가지고 전달해서 잽니다. 그래 재고 야 가져오려면 좀 제대로 가져오냐 물꿀 가져오냐 수분이 너무 많다 야 해가지고 또 날개를 가지고 선풍을 해가지고 수분을 증발시켜 또 내요. 그런데 에어컨 벌이 있어요. 에어컨 벌. 실내 온도하고 환기 이런 조정하는 에어컨 벌도 있고 청소하는 벌이 있고 애기 벌은 기르는 벌이 있고 빌더 건축하는 노가다가 있고 외역봉 꽃가루 가져오는 벌이 있고 물 기르는 벌도 있어요. 물 기르는 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진 뽑아오는 것도 있어요. 나무진. 그 나무진을 뽑아가 뭐하느냐 봉교라고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소독도 되고 지진 나도 집이 안 흔들리게. 여러분요 우리는 뭐 지진 조금 나는데 벌들이 지진이 날마다 나. 그렇다면 이 양봉아 싣고 차에 싣고 막 도망을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럴 때도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는요. 이 봉교 프로폴리스라는 찐득한 나무진 그걸 가지고 집을 흔들리지 않게 콱 눌어 붙이는데요. 지진 진도 규모가 9.0 가다 상관없어. 봉교 붙여놓으면 가득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시체 처리반이 있어요. 육종 처리반, 시체. 그래서 군대 가면요, 사람 시체를 육종이라고 그래요. 식량이 1종이야. 식량. 2종이 종이야. 3종은 기름이고, 4종은 피복이야. 5종은 총, 6종은 사람 시체. 군대는요, 사람 시체는 6종에 속해. 양식만 못해. 양식은 먹을 수 있는데, 시체는 못 먹잖아. 벌들도요, 6종 처리반.
벌들이 찐득이가 먹거나 하면요, 애벌레가 태어나도 안 하고 안에서 번데기 안에서 죽어버려. 그럼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돼. 그럼 무거워 또. 자기 몸집만 그래가 구멍에 꽉 차 있는 거 꺼내가지고 갖다 내버려야 돼요. 그 육종 처리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은퇴한 벌들 중에는요, 경비에 서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 경비하는 것도. 근데 이게 늙은 벌들이 합니다. 이런 젊은 벌들은요, 잘 안 쌉니다. 어린애 벌들은요, 솜털이 뽀송해가지고, 크기도 작고, 순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그래요. 싸도 안 하거든요. 왜 안 쏘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청춘이 구말리인데 내가 한 번 쏘고 죽으라고요. 살아보다 안 하고. 나 잘 안 쏴요. 그 누가 쏘느냐? 잘 쏘는 건 늙은 것들이야. 늙은 시어머니 같은 게요, 신경질이 많아. 그래, 뭐, 나는 살만큼 살았다 하면서, 너 누구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쏴버려, 그냥. 너 죽고 나 죽지 하면서. 그 전부 다 함부로 쏘는 것들은 늙은 벌들이야. 그는 뭐, 살만큼 살았고 뭐 하니까, 나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죽어도 순국한다 그러면서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들을 자세히 보면 이제 나이마다 성격이 달라요. 어린애들은 착하고 순하고, 늙은 것들은 신경질적이야. 아주 싸놨고, 죽기 살기로 덤비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판사판이다 그러고. 이런 벌들 세계를 처음에는 안 읽어지는데 자꾸 들여다보고 이제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요. 그게 자연히 이렇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벌이 기분 좋은 거, 뭐, 슬퍼하는 거. 여러분, 어떤 때 여왕이 그냥 죽었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그냥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 안 나가고, 뭐 내부가 그냥 음산하고, 막, 우하고, 그래 있다가, 그래서 이제, 염려를 하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아래에서 부화된 지 72시간 이내, 아래에서 애벌레로 부화된 지 72시간 이내 되는 거 있는 거 찾아봐라. 전국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야. 또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그럼 빨리 가가지고 건축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그 일벌 알이 있는 번데기로 나온 지 3일 안에 되는 것 갖다가 구멍을 갖다가 땅콩 껍데기 좀 넓혀요. 넓혀다가 그 왕대를 만드는데 땅콩 껍데기 이만큼 만들어요. 그걸 변성 왕대라 그래요. 자연 왕대가 변성 왕대. 그러니까 일벌될 뻔했던 게 아주 때를 잘 타고 나가지고 갑자기 여왕되게 생겼어. 넓혀가지고 껍데기를 제법 땅콩처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15살, 14, 15살짜리 아주 젊은 것들, 왕류 잘 만든 것을 보내가지고 그냥 로얄젤리는 그냥 퍼부어가지고, 공시를 퍼부어가지고 로얄젤리가 그득하게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또 한 개 만드는 게 아니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하면서 변성왕대를 한 4개, 5개, 뭐, 많은 거 7개, 8개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왕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희망이 있다 하면요, 또 활기차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요, 중요한 거야. 소망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벌이 주인이 뭐 못 살피고 해가지고 72시간 안 된 그런 일벌이 없고 뇌를 놔두는 바람에 잘못됐다. 그러면요, 왕을 만들 길이 없는 거라. 72시간 안 된 그 알에서 유충으로 나온 지 72시간 안에 있는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왕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다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 일벌들은 다 수녀야, 수녀. 천연대 결혼도 못 해보고 일만 하다가 죽는 거거든, 수녀가. 그런데 이제 여왕도 없고 희망이 없다 싶으니까요, 일벌이 어떻게 하느냐. 나라도 뭘 낳아봐야지, 그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벌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완전히 퇴화돼버린 생식기를 가지고 요소를 버려가지고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는데 이 수녀는 다 처녀잖아요. 처녀니까 알을 낳는데 알이 전부 무정란인 거야. 알을 낳는데 웃기는 게 알을 낳으면요. 정상적인 여왕은 한 구멍에 탁 맨바닥 아래쪽에 한가운데 알을 질서 있게 탁탁 쫙 가지를 놨는데 일벌들이 미쳐가지고 수녀가 지 혼자 알을 낳아보겠다 하고 보채가지고 알을 낳으면요. 한 구멍에 둘 놓기도 하고 한 구멍에 세 개를 나눴어. 어떤 길에 흘려놔서 길에 또 언덕에다가 막 아무데나 막 흘려놓고 막 이런 벌이 미친 거예요, 이제. 그런 거지가 이제 망합니다. 그렇게 집이 이제 집구석이 그래 되면은요, 그 다음에 뭐 왕대를 잘 넣어줘도 막, 정신 못 차려요. 전부 다 여자들이 다, 수녀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 정신병 환자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뭐 통솔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이제 망한 걸로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이제 놔두면 안 되고, 가지가나면 대책이 있습니다. 뭐, 벌을 영 ABC도 모르면은 할 수 없지만은, 기본을 배우면요, 하여튼 알이 있거나 알에서 애벌레로 된 72시간 미만 된 게 있으면요, 금방 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일벌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그러니까 일벌들이 미치도록 놔두면 안 되고, 그러기 전에 손을 쓰면은 전부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양봉을 하다가 막 쫄딱 망했다는 거죠. 기본은 안 배우고, 아주 기초를 안 배우고 이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태, 아니, 보육. 여왕은 뭐 하루만 돌봐주면 돼요. 처녀 나오면 뭐 바로, 그 다음에 수펄은 1.5일, 일벌은 이틀을 일단 쉽니다. 앞으로 너 일 많이 할 테니까 2살까지는 무조건 쉬어라. 푹 쉬어라. 두 살 동안에 막 아무것도 안 쉬고 그냥 놀고, 다른 그 언니들, 수녀 언니들 일하는 거 봐라 하고 이제, 보고 놀다가 이틀부터, 사흘부터 이제 그 청소하고, 그 다음에 육아하고, 그 다음에 힘 좋을 때 이제 건축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데기로 있던 기간은요, 여왕은 3.5일, 숫벌은 9일이었어요. 제일 오래 걸린 거. 그 다음에 일벌은 7일 동안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성이 다 다른 게 번데기 기간이 달라요. 그 다음에 전체로 하면 여왕은 16일 만에 나오게 되고, 숫벌은 24일 만에 나오게 되고,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일벌은 21일 만에 일벌로 나옵니다. 여왕이 제일 빨리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한 통 안에는요, 수만 마리의 일벌들이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2일 정도 먹고 놀고, 몸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몸 만들기를 하고, 일벌은 다 수녀가 돼가지고, 3일령부터 집안 청소부터 시작하고, 5일령부터 애벌레를 기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로얄 젤리를 만들어 애벌레 여왕이 공급하고, 1령별로, 하루가 한 살인데 1령별로 업무가 다 구분됩니다. 한동안 힘을 기르면서 봉군 내부의 내역벌로 종사하는데, 일벌들의 고된 업무 중에 밀랍을 분배해가지고 집을 짓는 게 가장 혈기왕성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요, 아주 격렬해야 돼. 일벌, 젊은 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요, 점심 딱 먹고 가장 공기가 이쪽 저쪽으로 이동도 안 하고 바람이 잔잔하면요, 그 비행 연습을 나가게 돼. 여태까지는 내역봉으로 일하다가 13일, 15일 그 정도 될 때 그 한창 그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집 짓기 좀 하다가 집 짓는데 이제 지치고 그 17일, 18일 정도 뭐 한 2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외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건축도 너무 힘들다. 외역 나갈 때는요, 딱 점심 먹고 그 비행놀이를 합니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절대 멀리 가면 안 돼요. 멀리 안 나고 일단 집에서 나오자마자 날면서 바로 자기 집부터 돌아서 가지고 집을 보고 날아요. 집을 보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들어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 익히기를 합니다.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그 쑥벌은요, 장가갈 때가 되면요, 안경을 닦아. 안경 렌즈를 맨날 이걸 닦는 거야. 왜? 여왕벌이 빨리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야? 여왕벌이 빨리 올라가도 내가 그 여왕벌을 찾아 따라 올라야 되니까 안경을 아주 막 그 겸눈이라는 눈을 갖다가 여왕은 눈이 5,000개인데 쑥벌은 10,000개야, 10,000개. 눈 10,000개 돼가지고 여왕벌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안경을 닦고 이제 그런 일벌로 이제 외역봉 나갈 때는요. 그 다음에 이게 안경을 탁 닦고 겸눈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집 잘 찾아와야 된다. 너 딴 데 가면 안 돼. 너 그 게임 누가 또 꿀 있다고 가자도 따라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외역 나갈 때는 이제 경계 도저히 제대로 받아가지고 나가서 너무 멀리 가가지고 집도 못 찾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네 집을 알아라. 그래가지고 집 모양을 굉장히 열심히 봐요. 그리고 이만큼 날아가지고 돌아보고 또 이만큼 나와 돌아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점을 딱 정해요. 거기서 이제 시간하고 햇빛하고 각도를 이렇게 정해 좌표를 딱 따면은 그 좌표는 기억에서 지울 때까지 그 머리에 각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바로 이제 나갑니다. 그 뿔을 따가지고 오면요, 자기 좌표 딱 그쪽으로 일단 거기로 와요. 딱 와가지고 집을 오고 총알처럼 평 들어가지. 오차가 5cm도 잘 안 나요. 이렇게 바로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못 모르고 집을 30cm를 옮겨버렸다, 옆으로. 그럼 못 찾는. 이상한데.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지? 또 올라가 봐요. 자기 좌표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뿅! 없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옮기려면요, 제일 어려운 게 1m 옮기는 게 어려워요. 만약에 1m 옮기려면요, 일단 3km 이상을 가, 딴 데로. 그래서 거기서 몇 밤 자. 몇 밤 자면요, 자기들이 그 좌표 기억한 거 싹 다 지워버려요. 메모리를 싹 비워가지고 포맷을 해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딴 데서 알았어. 우리가 딴 데 온 거야, 알았어. 지난 거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기억을 새로 다 해가지고 이제 한데, 며칠 안 돼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아까 여기 있다가 1m 옮길 그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우리가 지금 또 온 거야. 하여튼 지난 것도 잊어버렸다. 지난 건 다 잊어버려 싹 지워버리고 새로 좌표를 따면요. 그 1m 옮겨도 쫙 찾아온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원거리를 이용한 근거리 이동법이라는 거예요. 그 벌의 습성을 알아야 그걸 안 하면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돼요. 뭐 청소한다고 뭐 1m 옮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만약 그래 하려면은 하루에 10cm 이렇게 옮겨. 그렇게 하면은 뭐 할 수는 있으나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벌의 습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벌이 적절한 온도는 33도, 36도를 유지하고 그 습도도 적당해야 돼. 너무 추워도 안 되고 15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벌은 활동을 조심해야 되고 10도 아래 내려가면 활동 안 하려 그래요. 만약 나갔다가 몸이 그 체온을 잃어버려 가지고 못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벌들이 온도에 민감하다는 것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은 물길로 갔다가 몸이 차가워지고 못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물통을 물길로 갔다가 우물가에서 죽는 수가 있다 해가지고 물통을 갖다가 그 안에도 넣어주기도 하고 입구에다가 머리만 내밀면 물을 갖다가 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한 7년 동안 양봉할 때는 물통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사양기에 물 좀 부어주든지 하는데 요즘은요 다 기구가 많이 발달해서 물통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달. 나도요 거의 새로 배워야 될 정도로 기구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늙은 벌들은요, 솜털이 다 빠지고, 막 그 늙은 게 보여요. 반질반질하고, 막 그 색깔도 좀 이렇게 검어지고, 그럼 이제 아파트 수의실에 경비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요, 아이고, 내가 장례식 비양이라도 들어줘야지 하면서 스스로 나가 죽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가 혼자 죽어요. 그렇게 벌들은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자, 일벌들은, 수녀들은요, 소방을 청소하며 산란 준비가 항상 일벌해요. 로얄 젤리를 분비하여 여왕과 어린 유충을 먹이고 실내 온도 습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분과 꿀을 반죽하여 꿀떡으로 유충을 먹이고 외역봉이 가져온 꿀에 전화 효소를 첨가해 가지고 저장을 하고요. 분봉 여부의 결정을 일벌에 합니다. 왕대 기초 왕관이라 하는데 이걸 마련하기도 하고 밀랍을 분비해 가지고 건축을 해요. 유충과 여왕 유충이 자라면 봉개 뚜껑 덮는 것도 하고 선풍 작업을 해서 실내 공기를 정하고 꿀의 농도를 조정합니다. 물을 운반하여 저장하고 유충 먹이를 마련하고 꽃을 찾아가서 화분과 화미를 수집하여 옵니다. 꿀 1kg, 꿀 요만큼을 가져오는데 벌들이 비행한 거리가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거리를 돌아야 꿀 반병 1리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꿀 한 병에 뭐 정상적인 꿀을 저는 볼 때 10만 원 그 전혀 비싼 거 아니야. 내가 벌 배울 때 40년 전에 벌 할 때 그때 꿀 한 병에 2만 5천 원 했어요. 지금 물가 차이가 그때하고 그때 제가 봉급을 20만 원 정도 원지 있을 때 2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물가는 얼마나 그때 비하면 지금도 꿀값은 너무 싼 거야. 그때 2만 5천, 지금도 2만 5천 원. 근데 지금도 우체국 가면 2만 5천짜리 있어, 꿀이요. 안 믿어져, 내가 볼 때. 그래서, 꿀, 여러분이나 누가 전문가라도 꿀 보고는 꿀 모릅니다. 뭘 보고 하느냐? 사람 보고 사야 돼. 사람을 믿고 사야지. 꿀 가지고 전문가도 몰라요. 꿀이 뭐 안에 입자가 돼가지고 설탕 제부터 그거 진짜도 꿀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농도가 너무 진해가 그래요. 특히 그 유채꿀 이런 것들은 빨리 그저 입자가 돼요. 정상 꿀이라도. 근데 밤꿀은요 여간에 입자 안 됩니다. 암만 뭐 묽거나 되거나 해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꽃을 찾아 화분과 화미를 수집하고 소문 입구에서 꿀을 전달받아 소비 상단에 저장합니다. 미련을 발견하며 동료들에게 방향과 위치를 알려줍니다. 봉군 세력을 파악해서 분봉 결정도 영하는 거 아니야. 일벌이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여왕의 교미가 완료되면 무의도식하는 습벌들을 알아서 처리합니다. 일벌들이요. 습벌 이런 거는 알아 처리해야 되나 우리가. 벌집을 파괴하는 소충을 잡아내서 물어내기도 하고 여왕벌에게 유고시에 변성왕대를 만들어 왕을 탄생시키는 것도 일벌의 권한이야. 여왕벌의 동태를 살펴서 노쇠해지면요 왕대를 만들어요. 우리는 여왕님이 싫어요 이런 안 해요. 여왕님이 싫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왕대를 턱 만들어요. 왕대는 땅콩 껍데기처럼 이만한 걸 만들어 놓으면요 여왕이 지나가다가 뭐야 나를 못 믿겠다는 거네,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네 하고 이제 여왕이 눈치가 빨라 알아요. 아는데 어떤 여왕은요 눈치 없이 난 내가 왕노릇 계속 할 거야 그러고 이제 그 알을 안 낳는 거야. 그러면요 일벌들이 억지로 몰고 가. 이거 빨리 나와 빨리. 빨리 나와 빨리. 그러면 하루속히 여왕이요 싫지만 뭐 국민이 원한다면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마지못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놓으면 이제 자기는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야인 시대 보면요 늙으면 떠나는 거예요 종로를. 그런 것처럼 여왕이 자기가 이제
그 일벌들이 왕대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자기는 떠나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거 일벌들이 결정합니다. 완전 민주주의. 입헌 군주제처럼 법이 없는 거래. 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여왕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결정을 일벌이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회죠. 그 다음에 변성왕대를 만들어서 여왕을 탄생시키고 여왕벌의 동태를 살펴서 노쇠지면 이거 경신왕대를 만들어요. 소상내의 온도가 떨어지면 꿀을 먹고 열을 올려가지고 보온을 하고 분봉을 위하여 준비하고 정찰병을 파송하고 분봉하기로 약속된 날에는 3일분에 꿀을 머금고 나옵니다. 그냥 그 무작정 상경이 아니라 무작정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를 나가려면은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 하고 최소 사흘 먹을 만한 꿀을 다 챙겨요. 시집갈 때가 된 처녀처럼 딴주머니 차고 이제 챙겨가지고 나와요. 나와서는 뭐 그렇게 기분 좋아합니다. 이러면 그 분봉 나왔을 그날은요, 이리 한 주먹을 이렇게 움켜도 벌이 안 쏩니다. 우리는 오늘 기분 좋아. 하여튼 기분 좋아. 그냥 웃지 마. 우리 기분 좋아. 자기 평생 한 번 경험하는 건데 그렇게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나무에 여왕을 중심으로 이만한 벌덩어리, 그걸 봉구라 그러는데 축구공만 해요. 그 안에 한가운데 여왕이 있습니다. 그 딱 뭉쳐 있는 거야. 그리고 정찰병이 동서남북으로 나가요. 가가지고 이제 보고서 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얼마만 가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만한 터가 좋고 미련도 있고 물도 가깝고 바람도 불지 않고 남쪽 향이고 뭐 여건이 다 좋다 이제. 그럼 종합적인 그 정보가 들어오면요, 그걸 놓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간다. 근데 그 시간이 대개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결정나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근데 토봉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토봉은요, 토봉한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벌집 비슷한 뚜껑 같은 걸 가지고 거기다가 벌집 한 토막을 떼가지고 갖다 붙여 놔가지고 나무에 벌이 붙을 만한 곳에다가 이렇게 달아놔요. 그럼 벌들이 왕래하다가 예사로 본 것 같아도요, 벌이 봅니다. 벌이 벌로 보는 게 아니야. 탁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 나올 때는 저기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붙어가지고 그 붙었을 때 그냥 그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갖다 어디에 매놨다가 도로로 내려먹는 것도 안 내려옵니다. 그럼 그냥 받아가지고 탁 떨어놔버려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요즘은 그 많이 발달해서 보니까 그 토봉 받는 사람들이 그런 걸 군데군데 집 주변에다가 높이가 한 3m 정도 높이에다가 그걸 달아가지고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 줄을 늦추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벌들이 나갔다 왔는데 정찰병이 갔다 왔는데 뭐 결정되겠다입니다. 뭐 결정돼서 할 수 없지 뭐. 그럼 그냥 거기 들어가요. 여왕인데 그냥 안정을 합니다. 정착 적지가 결정되면 신속히 이동하여 집을 마련하는데 그 가지고 온 꿀, 그 3일분 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나온 벌들은 이 분봉 나온 벌들은요 되게 늙거나 안 나오면 늙거나 어린 애들은 안 나오고 젊고 건축 잘하는 그런 나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집을 지어요. 하룻밤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처녀왕이 실력을 가늠하여 선택하는 일도 일벌의 권한이고 꿀이 모자라게 되면은 자신들이 굶으면서 여왕의 양식은 또 남깁니다. 여왕이 없어질 때 3일 이내에 알이 없으면요 산란을 하기도 하고 병든 애벌레를 끄집어내어서 물어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해야 돼. 외적, 도봉, 꿀을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는 그런 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둑질하는 게 버릇되면요 그 못만해 또. 그래서 한꺼번에 벌을 뭐 50통, 100통 많이 기르면요 그 중에 한두 통은 꼭 못된 버릇이 생기는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뭐 그 말로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벌 종자에 따라서 도적질을 잘하는 그런 벌이 또 있습니다. 그 종자에 따라서. 근데 마지막 벌을 평소에는 순하지만 양식이 떨어지면은 신경이 꼰두석이 됩니다. 나무나 풀에서 봉교, 프로폴리스를 수집하여 집을 소독도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요. 일벌들이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일 중에 꽃가루를 수집하면서 수정, 나무 열매 수정도 시키고요. 자가 수정이 되지 않는 꽃의 70%, 80%가 벌에 의해 가지고 수정이 됩니다. 벌들의 수고가 없다면 딸기라든지 90% 기형과가 생기면서 과수 농사가 망친다는 거예요. 소상 내외의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이사를 결정하는 것도 일벌이래요. 도저히 환경에 이어서 더 못 살겠다 하면은 딴 데 이사 가는 것도 일벌들이 결정해요. 봉군이 너무 확대되면은 분봉 여부도 일벌들이 결정하고 처녀왕의 자질과 자격 심사도 일벌들이 결정합니다. 먼저 나온 처녀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번, 3번 왕들을 지키는 것도 일벌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분봉왕을 호위하여 경호하는 일도 일벌들의 몫입니다. 소상 내의 소방이 산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아주 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 만들어진 집도 별로 안 좋아해요. 새 집은 좋은데 새 집은 또 새집 증후군이 있는 거라. 그래서 너무 갓 만드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한 번쯤 알을 낳고 길들여진 집 그런 걸 좋아해요. 한 번 알을 낳아가지고 터져 나와가지고 새로 잘 수리는 그런 정도를 벌들이 좋아합니다. 일벌도 좋아하고 여왕도 좋아하고 그래요. 자, 앞으로 보세요. 우리 어쩌다가 양봉이 발전했느냐 하면요. 발전은 200년밖에 안 돼요. 1851년도에 미국의 랑스트로스라는 사람이 벌집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상자형으로. 이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 옛날에는요, 절기통처럼 생긴 것 같다 아래에 터가지고 그 벌어지면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검사가 안 돼. 근데 어떻든 이 상자형으로 해가지고 양봉업이 아주 날개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1857년도에 독일의 메링이라는 사람이 이어가지고 1857년에 밀랍을 가지고 프레스를 해가지고 이런 벌집의 기초를요. 그러니까 기초가 절반이에요, 절반. 기초를 딱 육각형으로 탁 찍어가지고 달아매는 이런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양봉업계는 그냥 획기적인 발명이야. 이게 없으면요 벌들도 고생해야 되고 사람도 손해고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능률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1865년도에 오스트리아 양봉가 후르시카라는 사람이 원심력에 의한 채밀기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손잡이 이걸 갖다 이렇게 돌리면요 꿀이 쫙 가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집은 멀쩡하면서 꿀만 싹 빠져나와가지고 벌집이 손상 안 되게 그 꿀을 뜨는 거예요. 자, 이런 3단계 양봉계의 3단계 발전은 첫째 소상, 그 다음에 소초, 그 다음에 채밀기 이 세 개가 발명되면서 양봉업에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밀기 이거 비싸요. 우리가 옛날에 석장짜리를 가지고 이리 돌리면 뭐 자꾸 바깥 끼워야 되고 돌려야 되고 비능력적인 요즘은요 전동에다가 또 한꺼번에 8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놀랍게도 여기 돌아가면서 제껴져 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 페이지에 꿀이 빠지고 반대로 돌리면 저쪽 페이지에 꿀이 싹 빠지면서 근데 깨끗하게 빠르게 8장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순식간에 꿀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이 발전되고 또 이제 기구도 기구지만은 벌에 병충이 있어요. 그것도 병도 있고 충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발달했어요. 많이 발달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눈썰미가 있으면은 거의 실패할 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점들은 이제 지금 오늘 다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한 3번 정도는 기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통을 들여다보면서 내부를 설명하면은 여러분도 야 우리 마당에도 벌이 한 몇 통 있으면 좋겠다. 진주에 가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양봉원 기구가 있는데
평화양봉원이라. 40년 전에 있던 게 지금도 있더라고. 그리고 일본에 이게 없어졌나 말았나 하고 찾아보니까 40년 전에 있던 그 자리가 그냥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확장돼가지고 진주서 산청으로 그 길가에 평화양봉이라고 창고 겸 기구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더라고. 그 가보고 왔는데, 여러분, 저는 사람 사는 집에, 사람 사는 동네는 예배당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사람 사는 집에는요, 짠디밭이 있으면 좋겠고, 거기 정원에는요, 벌통이 놓여 있으면 나는 평화로운 것 같아. 그리고 그 집 이름이 상호가 평화양봉원이야. 참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벌들이 잘 나르는 평화. 인류가 나는 생각할 때, 벌이 살아갈 만한 땅이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다. 그러면요, 아인슈타인은요, 이런 말에서 벌이 사라지면 인류에 6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 그런 유명한 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볼 때 잘 관리하면 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누가 물어보고 싶죠?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이거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양봉의 수익성. 어떤 젊은이가 도시에 가서 봉급 한 달에 한 번 딸랑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저는 너무 답답하고 늘픈 수가 없고 짜증나고 그냥 못하겠더라요. 때려치고 양봉을 젊은 사람이 배웠어. 근데 한 200통을 하는 모양인데 처음에 20통을 사가지고 200통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1억 정도 수익을 올리겠다. 그래서 거짓말 같지는 않던데 보니까. 근데 자기 쫄병이 많아. 왜? 한 통 안에 5만 마리가 있어. 앵벌이야, 앵벌이. 빨리 꿀다 와. 하고 아주 폭군처럼 내모는데 1년에 직원들 두고 1년에 1억 정도는 수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잘한 성공한 예고. 저는 볼 때 처음에는 취미로 하고 그 다음에는 부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이게 다 눈에 들어오려면요 최소 3년 이상 걸려요. 그 말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데 3년은 그때는 취미를 넘어서 이제 부업 정도로 가고 한 5년 정도를 넘어가면은 충분히 기술이 축적됐을 때 완전 전업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AI 시대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어차피 자연에서 땅에서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 억지로 주저앉혀 놨으니까 앉아 있는 거고 이 다음에는 배우실 분들은요 그 벌에 쏘이지 않은 면포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사면 다 살 수 있어요. 면포, 양봉, 면포 이렇게 하면요 거물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딴 데서 쏘여도 괜찮은데 얼굴로 쏘이면 곤란해요. 눈탱이가 범탱이 된다든지 입이 오리가 된다든지 그건 곤란해. 그래서 그거 하나를 장만하면은 내가 벌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손등이나 발등이나 이런 거 쏘였을 때는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예방주사를 맞았다. 즐거워하고 뛰어놀아야 돼 그때는요. 무료니까. 봉침을 맞기도 하잖아요. 질문 생략할까요? 얼마나 아프냐? 한 5분은요, 눈물이 쏙 빠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번 하고 나면은, 좀 견딜만 하고, 조심해야 될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벌을 만질 때, 그 사고가 안 나야 돼. 벌이 깨지거나 하면요, 그 벌 깨질 때 냄새가 내가 맡아도 그 벌 봉독 냄새가 팍 나면서 온 벌들이 신경이 꼰두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따라가지고 안 다칠 수는 없어요. 안 다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안 다치게 해야 돼.
벌을 아끼고 조금 천천히 하고 이제 쑥연기, 쑥을 뜯어 말려 가지고 훈연기, 연기를 뿜으면요 벌에 해롭지도 않고 벌이 연기를 살살 피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고 납니다. 그래 일단 사고 나면은 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질을 내고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벌이 깨지는 순간에 그 봉독이 나와요. 침으로. 그 봉독의 냄새가 팍 나는데 내가 둔감해도 봉독 냄새가 나거든요. 그럴 때 벌들은 뭐 전부 안에 신경이 막 살이 났단다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참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잘 한다면은 여성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여성 양봉가 들어 있어요. 그 윤밀한 양봉 교실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자가 해요. 그런데 여자들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그 모성애를 가지고 하니까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취미로도 괜찮고 교양으로도 괜찮고 또 사회성이나 공익성이 있어가지고 자연 환경으로 온갖 분야의 양봉은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타민 C를 평소에 많이 먹어두는 게 좋기도 하겠고 또 하여간 좀 쏘여봐야 돼. 그 쏘여서 좀 면역도 기르고 그 안 죽는다는 것만 알아도 그렇게 겁을 안 내는데 처음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혈압이 올라가면서 숨이 가빠지고 이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뭐 당장 그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죠. 보건소도 알아볼 수 있겠고 약국도 알아볼 수 있겠죠. 네, 또 네, 의외의 시간이 많이 가서 1시간 넘어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활용할 줄도 모르고 꽃이 피어도 그냥 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꽃가루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도 사람들이 벌을 다 기르지 않고 또 벌들이 많이 손상을 입어서 자연 환경에도 영향이 있지 않는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모든 생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